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에서는 예비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 D의 복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선생님 비타민 D 복용은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비타민 D와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특히 난임과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샤인 비타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비타민 D, 오늘 여러 질문을 통해서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어떤 것일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칼슘 대사, 세포의 증식 및 분화, 면역 기능, 이런 것들에 고루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타민 D2와 D3 등이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형태의 비타민은 비타민 D3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햇볕을 받게 되면 피부에서 생성되는 형태의 비타민 D입니다. 여러 음식과 영양제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2는 주로 알약으로 처방되는 비타민의 형태고, 우리 몸은 D2보다는 D3 형태의 비타민을 더 좋아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에 충분히 노출이 된다면 약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우리 몸은 필요한 양의 비타민을 생성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시다 보면은 그만큼의 해를 매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D로도 섭취를 늘려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항상 일정한 영양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에는 비타민 D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치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좀 디테일을 살펴보면 비타민 D는 난소에서 난자의 성숙, 그다음에 착상을 돕는 물질이 분비되도록 자극,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발생,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주면 동물 실험에서는 보충이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반대로 또 다른 소규모 연구기는 하지만 비타민 D는 시험관 성공률에 전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시험관 아기 시술 때 높은 수정률까지는 되지만 또 수정률만 높았지 최종 임신까지는 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동물 연구가 효과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반대로 사람한테는 동물까지만 그랬지 사람에서는 별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미국의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인데요. 비타민 D 복용을 했더니 배란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개선 여부와 관계가 영 없더라 라는 보고들을 했었어요. 덴마크 연구에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태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도출한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8년도에 발표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또 그걸 분석한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D가 시험관 아기 임신율과 또 관련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연구는 유럽 불임학회, 학회지인 휴먼 리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 학회지에서 여기에 실린 메타 분석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충분한 경우에는 성공률이 또 그만큼 한 1.5배 정도 의미 있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더 올라가더라, 높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8년에 하던 연구니까 비교적 최신 연구고, 거기서는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보다 낮은 비타민 D 결핍은 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으면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의 수치를 보이는 사람은 20보다는 조금 높은 거죠. 그리고 다낭성 난소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모자라면 또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럼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낮은 농도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보이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꼭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걸 만들려면 더 많은 연구와
디스커션,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은 농도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도 득을 볼 수 있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2000에서 4000 인터내셔널 유닛, IU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득실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임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 때문에 난임병원에 처음 오시면 피검사를 할 때에 자기 비타민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많은 경우에 비타민 D가 낮게 측정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뭐 확실하게 결론 지어진 건 아니지만 피검사에서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좋고 성공적인 임신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약을 먹어서 보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전일 때는 얼마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이거 되게 낮은 거예요. 되게 낮은 거고, 이럴 때는 빨리 올리기 위해서 고용량으로 복용하실 것을 저희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고용량은 하루 4000 IU를 얘기합니다. 또 20에서 30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하루 2000 IU 정도를 우리가 권해드려요.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 정상으로 측정이 되면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권하고, 야외 활동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 연어, 유제품,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더 보충하실 것을 우리가 권해드립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절대적인 용량은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고용량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연구 선생님도 있고, 많이 먹었더니 뭐 별 의미가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용량은 제가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봤더니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용량이 이 정도일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용량입니다. 그럼 임신을 하고 나서 유지 시에는 어떻게 복용을 할까요?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 데도 비타민 D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없으면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고요.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세균성 질염 이런 것들의 위험이 같이 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때문에 임신을 하고 나서도 성공한 뒤에도 유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에서 4000 IU 정도의 복용은 효율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를 보기 힘든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임신을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비타민 D 복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충분하지 않고, 또 사람마다 같은 햇볕을 받더라도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한테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